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이 계잡주는 대박 종목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오늘 잘 올라가 주고 있고 어제도 상승을 해줬죠. 다른 종목들 전부 다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조선주들은 올라가 줬습니다. 유독 이런 다른 흐름을 조금 먼저 움직여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진짜 우리는 기대라는 것을 해봐도 되는 건가? 우리 이미 더 이상 꿈과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 여러분 그래도 다른 조선주들보다는 우리가 상황이 나아요. 자, 어떤 게 나은 건지 그래서 우리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자, 어디서 매도를 해보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 전부 다 주가가 눌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 다른 종목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이 종목은 반도체 섹터입니다. 보시면은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눌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험난한 고비를 넘고 눌렸습니다. 눌리고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어제 많은 종목들이 정말로 많은 섹터,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 조선주는 상승을 하고 있다. 도대체 왜냐? 왜냐면은 지금 조선주들은 우리 HJ중공업 말고 좀 잘 나가는 애들 있죠. 대형주들. 하나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전부 다 실적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했고 어제 대한조선까지 발표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다들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 그 정도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급 맞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랑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말이 슈퍼사이클이지 슈퍼사이클 탔다라고 하면은 이 슈퍼사이클 덕분에 사실 작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슈퍼사이클 탔다 그러면은 이게 매출이 좀 잘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슈퍼사이클이 말만 슈퍼사이클이고 매출이 이상하게 매출의 그 자체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굉장히 비슷해. 뚜렷한 상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옆에 삼성중공업 차트를 열어드렸는데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그 지점 계속해서 실적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해도 좀처럼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한 번만 더 고점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여기에 더해서 실망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구간에 더 뚫고 올라가지 못했었던 것은 실적이 결국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젠 좀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지난 시즌에도 다르진 않았죠. 그래서 고점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는 갔는데 실망 매물 잡히면서 일단 저점까지 쫙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밀려나면서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HJ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들 뿐만이 아니고요. 시장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6월, 7월은 그렇게 다른 흐름 만들면서 움직인 종목 흔치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뚫려 있는 것, 지금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와 있는 것은 우리 HJ중공업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데리도 여기서 정말 지지할 줄 알았어요. 연기금도 여기서 지지할 줄 알았으니까 계속해서 순매수했던 겁니다. 그럼 왜 여기 지지 못하고 또 밀려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주들 4월에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번에도 매출이 그냥저냥 그렇구나 비슷하구나 라고 해서 실망 매물 쫙 잡히면서 조정 들어갑니다. 조정 들어갔다가 이제 조정 받을 만한 자리에 도착을 했어요. 60일 추세 아래까지 밀리면서 받을 만한 자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좀 움직여볼까 다시 조정을 시작해볼까 하는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실제로 잡혔었는데 갑자기 힘이 살살살살 빠지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왜 때문이지? 왜냐면은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느냐? 갑자기 연속으로 밀리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앞으로도 성과가 좋다. 그때쯤에 이 얘기 있었죠. 성과급 얼마나 줄 것이냐. 그 전쟁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같이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얘기가 나오죠.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ETF를 만들자. 레버리지를 만들자.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이 여기로 가는데 이거는 일단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예탁금 제한을 놔둬요. 얼마로? 1,000만 원으로. 그리고 이 예탁금에는 최초에는 주식도 포함되어도 되고 채권도 포함이 되어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실제로 마련해야 되는 현금 정도는 일단 300만 원 정도를 유지를 해야만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 예탁금을 최초 예탁금 1,000만 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 돈을 끌어가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매도를 해요.
다른 종목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이 예탁금에 집어넣다 보니까 돈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이렇게 돌아오지 않은 돈들 그럼 어디로 갔느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 상장을 하고 ETF로 돈이 몰렸죠. 그러면 기관은 돈이 들어온 만큼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확 뜨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HJ중공업은 이때쯤에 이제 다시 내려갔을 때쯤에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20일 추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여러분 이때 별일 없었으면 실적 발표 끝나고 20일 추세가 꺾여서 조정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ETF 그 문제의 레버리지로 인해서 돈이 들어와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20일 추세를 안 꺾고 상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종목들 돈 전부 다 1차로 빼앗기면서 삼전이랑 하이닉스 올라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좀 버텨봤는데 힘을 못 받고 있어. 내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다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이 돈을 원래라면은 다시 들어오셨겠죠. 그런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 들어오시고 이 돈을 추가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십니다. 그래도 우상향하는 종목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추가로 돈이 몰려 들어오면서 2차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삼전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원래 내려갈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랑 외국인은 이미 고점으로 보고 이 6월에 들어섰을 때부터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돈은 빠져나가는데 개미들은 추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로 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 올라갔다가 결국은 기관과 외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하방을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여기 2차로 상승을 할 때 들어온 개미들은 어떤 개미들이냐?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보고 이 조정으로 손실을 이미 보았을 때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고점에서 그냥 단기 고점에서 눌릴 때 그걸 참으실까요? 안 참습니다. 나 여기 뒤이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내가 손실을 봐야겠느냐. 그러면서 투심이 변동성을 크게 만들기 시작을 해요. 안 버티시고 매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걸로 이제 개미들의 매도세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밀려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지점부터.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너무나 나쁘다. 그죠? 상승을 할 때 6월에 상승할 때는 지들 둘이서만 상승을 하더니 하락을 할 때는 왜 우리 멱살까지 끌고 내려가느냐. 그게 문제죠. 도대체 왜 그랬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 구조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샬 그리고 하이닉스 전체 시총부 파샬이 어느 정도냐면은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냐면은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반을 넘어요. 그래서 오대리가 대충 배분을 해둘게요. 삼성전자가 대충 35% 차지를 한다. 하이닉스가 30% 차지한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기타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자, 6월에 상승을 할 때는 지수가 삼성전자 상승하고 하이닉스 상승하게 되면은 기타 나머지 애들 돈 빠져가지고 하락할 때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35%, 기타 35% 처리할 수 있죠. 35% 삼성전자 상승분으로 기타 35% 하락하는 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이닉스 30% 분량만큼 상승하는 만큼만 상승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6월 달까지는 상승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점을 맞고 하락을 할 때는 삼성전자 하락하고 있고 35%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 30% 물량 하락하고 있고 기타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하락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락을 할 때는 지수 반영이 몇 퍼센트 물량 반영이 되느냐? 100% 물량이 반영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지수가 그냥 급락을 하니까 지수 하락폭은 더 키우면서 삼전 하이닉스 하락할 때 모두의 멱살을 부여잡고 전부 다 하락을 끌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즉 6월에 지수는 상승을 하고 다른 종목들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가 상승을 하고 7월 들어서 이 낙폭을 키우면서 급락을 했던 것은 우리나라 시장의 이 수급 불균형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의 규모가 너무나 컸던 것 이게 시장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더해서 레버리지의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7월에는 모든 종목이 한데 묶여가지고 시장 흐름에 묶여서 상승을 하는 날은 다 함께 상승하고 하락을 하는 날은 다 함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요. 이게
섹터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오늘 뭐 원전주는 상승하고 있는데 조선주는 하락하고 있어. 그럼 원전주 상승분만큼 조선주가 하락을 반영을 시키면서 좀 평균치를 잡아가는데 그러지 않고 모두가 상승하고 모두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극의 장세가 펼쳐졌었는데 그것이 언제부로 끝이 날 수가 있었다. 그거는 오대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언제였냐면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뭔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움직임이 실제로 어제부터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움직임이 있었느냐? 다른 섹터들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주만 상승을 하고 있었다. 즉, 섹터별로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상승을 할 때도 다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 상승폭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압도적으로 반도체주 잘 나가요. 반도체 시총 1, 2위가 잘 나갔으니까 반도체주들은 그 다음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전선주들. 반도체 잘 나가는 이유가 AI랑 데이터 센터 때문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피지컬 AI 요즘 관심 많죠. 로봇주들 같이 따라붙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은 왜 이렇게 눌렸었던 것이냐? 지난주 영상에서 강조드렸지만 일단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삼성전자 때처럼 시장이 밀릴 수가 있다. 일단은 투매세 잡힐 수가 있고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꺾이고 그리고 이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호 하면서 매도를 하는 그 투매세가 잡히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SK 하이닉스가 버티던 구간이 개파락 구간이라서 밀리다 보면은 개파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공포의 패닉셀까지 잡히면서 쫙 밀려나게 된 거죠. 시장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밀려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어제와 수요일 날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연달아서 발표를 합니다. 금리와 어제 PCE 그리고 GDP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거 추이를 살펴보고 다시 포지셔닝을 잡겠다라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 이것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눌렸었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왜 풀렸느냐? 일단은 외국인들이 상황 체크를 하고 금리 이렇게 됐구나. GDP 이렇게 나왔구나. PC는 이렇게 나왔구나. 이것을 동향을 체크를 하고 그런 포지셔닝 얼마나 잡아야지 하면서 매수를 잡아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이 풀린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었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오늘부터 조건이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부터 단주 매매 안 되고 20주 뭉치로 매수를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있죠. 이제부터 개인이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이 단일 종목 추종하는 레버리지 비중이 20%다. 앞으로 이 레버리지를 신규로 매수를 하려면은 일단 예탁금 3천만 원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투입한 지금 들어가 있는 레버리지가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4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이거로 다른 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채권을 사던가 아니면 ETF를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본주들을 매수를 하던가 그래서 이걸로 때문에라도 돈이 잡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묶여 있었던 그 돈들이 풀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발표 끝나고 풀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시장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중에서 우리 HJ중공업이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5일 추세 한 번 꺾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죠? 저점은 조금 더 낮췄지만 단기 추세 이번에 빨리 올라가 주면서 방어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10일 추세가 바닥을 보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HJ중공업은 그래도 뒤로 밀어서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할 것인데 이번에 상승세를 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HJ중공업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어차피 바닥까지 밀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수익을 당장 바랄 수는 없죠. 우리는 이제 3분기를 그래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4분기까지 이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기를 이제부터 슈퍼사이클 본격적으로 타겠구나. 왜냐면은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는 매출을 좀 슈퍼사이클이라는 말만 있고 매출을 그렇게 눈에 띄게 올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앞자리 숫자 자체를 바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전에 뭐 하나오션이 한 3조 몇천억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5조 몇천억 이렇게 앞자리 숫자를 바꾸는데 성공을 했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맞나 보다 싶은 그런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뭔가 올라가려나 보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작년에 3분기 들어가기 전에 슈퍼사이클이다라는 그 소문만으로 쫙 치고 올라갔을 때가 있죠. 그때처럼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기대를 최대한 빨리 가져가려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 끝나기 전에
5일 추세가 20일을 넘어줘야 됩니다. 이 넘는데 성공하기만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렇게 기다리던 조정다운 조정을 좀 만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HJ중공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사다난했지만 정말 이 1년간 정말로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냈지만 여러분, 우리 HJ중공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조선주들 다 이런 비슷한 그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HJ중공업과 다르게 한 번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긴 했죠, 중간에. 그렇긴 하지만 종국에 지금 이 순간까지 왔을 때, 오늘까지 왔을 때 전부 다 1년치 상승분 거의 다 뱉어냈습니다. 거의 다 뱉어내고 여기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상승을 할 때 첫 번째로 멈췄던 그 구간이요. 그 구간에서 전부 다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시선을 달리 보시면은 결국 이전 바닥보다는 높이는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점은 지난번 고점보다는 높여나갈 수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지난번 고점 그 윗구간의 돈의 흔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뚫고 가야 됩니다. 뚫고 가는 길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지점을 뚫기만 하면은 우리 그렇게 말만 무성했었던, 그죠? 5만 원 뚫을 수 있고 7만 5천 원 뚫을 수 있고 10만 원까지도 이번에는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최악의 시장이었습니다. 진짜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 압니다. 모델이 원망하고 싶으신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HJ중공업은 이 120일 추세까지 꺾어가지고 이 22,000원 선에서 결국은 모든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니까 우리 결국은 22,000원 아래보다 평단가 만들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단가 여전히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구간 일단 노리셔가지고 매수 조금만 해주셔라. 그리고 투자금이 나 너무 모자라다. 나 열심히 평단가 조정하느라고 더 이상 투입할 돈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아래에서 매수하신 물량 윗구간에서 한번 올라갔을 때 터시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조정 들어가면은 HJ중공업 계속해서 그래왔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 고점 노려서 매도하시고 저점 노려서 다시 매수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물량, 바닥에서 매수하신 물량 조금만 매도하시면 돼요. 그거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수량 하나씩 늘려가시면서 매수하시자. 자, 그래서 이번에 고점 올라갔을 때 놓치지 말고 매도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지점 놓치지 않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사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이제부터 어차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때 동안 최대한 고점에 한번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번 단기 추세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다 압니다. 모델이도 이제 돈이 없어요. 투입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매도해야 됩니다. 그 과정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 목표 매도가 정리해서 문자 드릴 거니까요. 문자 받아보시고 지금 구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평단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돈의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대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대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흐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대리가 오늘 영상 앞에서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도대체 왜 HJ중공업이 이렇게 됐고 도대체 뭐가 문제고 왜 이러는 건지를 구구절절하게 설명드렸는데 결국 왜 그러냐면은 HJ중공업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지금 잘못인 것은 시장 때문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가 진짜 문제예요. 이거 상장해도 돼요. 단일 종목 추종하는 레버리지 자체는 미국 나스닥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얘네 둘이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던 우리나라 시장의 그 압도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거 상장해도 돼요. 있어도 되는 상품인데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삼전 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들을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했어야 합니다. 돈이 차라리 좀 분산된 상태에서 상장을 하면은 얘네 때문에 시장 그 지수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 자체를 줄여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이해가 없는 상태로 이 상품을 상장을 해버리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조선주들이 슈퍼사이클 반영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조정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고점을 이번에도 못 뚫었다. 실망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HJ중공업 같은 경우 다른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슈퍼사이클인 듯한 그런 매출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막 적자로 갑자기 대량으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모습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매출도 받쳐주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았고 순이익도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HJ중공업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거의 1년치 상승분을 전부 다 뱉어버렸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진짜 7월부터는 이 자리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밀렸어도 딱 6월 정도, 6월 버텼었던 그 구간 정도였었어야지 맞았어요. 하지만 기어코 시장은 이렇게까지 밀려나 버렸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대급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자리까지 밀린 역대급 기회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할 때 단기 추세가 그래도 20일 위로 안착만 해주면은 진짜 조정다운 조정 같은 거 이제부터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압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상처, 이 심적인 상처 굉장히 크다라는 거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나 더 이상 못 끌고 가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저 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래도 22,000원 정도까지만 그 자리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버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HJ중공업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그래도 이제는 좀 멈출 수 있다라니까 안도감이 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